안녕하세요. 하이파이와 하이파이브를 둘 다 좋아하는 범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영국 하이파이의 정수를 담은 이어폰 헤드폰, 캐프의 뮤3, 뮤7입니다. 캐프는 1961년에 설립된 영국의 하이파이 브랜드입니다. 엔트리부터 하이엔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1961년 설립이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한 80년 됐네요. 이어폰 헤드폰 브랜드 중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서도 캐프는 오래된 편이다. 이 브랜드는 스피커가 주력입니다. 하이파이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파이는 스피커죠. 이어폰 헤드폰은 점유율이 한 1% 될라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곁다리 수준의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게 이어폰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스피커 쪽은 사실 내공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얼추 아는 그냥 가늠하기로는 이 캐프라는 브랜드가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규모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오디오쟁이, 속칭 오디오쟁이 중에 캐프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의 특징은 유니큐라는 그런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유니큐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스피커를 보면은 스피커 본체에 소리를 내는 드라이버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잖아요.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게 우퍼고, 그리고 이제 중음역대를 담당하는 게 미드레인지, 그리고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게 이제 트위터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스피커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니큐라고 하는 이 방식은 겉보기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퍼 안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미드레인지 안에 트위터가 존재하는, 이걸 동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축이 같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동심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심원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이버가 하나밖에 없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향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요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거든요. 스피커의 인클로저는 이제 몸통을 얘기해요. 스피커의 인클로저 대비해서 우퍼 사이즈를 크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클로저가 되게 조그만데 거기다가 트위터도 넣고 그다음에 우퍼도 넣고 미드레인지도 넣고 이렇게 하려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퍼 사이즈가 작게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드레인지랑 트위터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우퍼 같은 경우,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 같은 경우에는 직경에 따라서 이 저음의 깊이와 울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크게 넣는 것이 좋긴 한데, 이게 인클로저가 작으면 크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니큐 방식으로 동축 형태로 만들다 보면은 우퍼 사이즈를 최대한 크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제 생각인데, 똑같이 스피커 인클로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트위터나 미드레인지나 우퍼가 따로따로 들어간 것보다는 이 동축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니큐라는 기술은 벌써 12세대가 됐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가다듬어서 이 고유의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꾸준히 만들다 보니까 진짜 달인이 되는 거죠. 하나의 기술만 들이다 팠더니 그 기술에 있어서 달인이 되어버린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스피커 쪽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은 원래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만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레인지라고 하죠. 하나의 드라이버로 모든 음역대를 담당하는 그런 풀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캐프를 대표하고 있는 거는 유니큐라는 그런 기술이다. 로스 러브 그루브라는 선구적인 산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원래 캐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수수했거든요. 정말 수수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 고유의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누가 봐도 스피커네 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산업 디자이너분이 참여해가지고 캐프 제품들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들은 그 전에 캐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 러브 그루브라는 요분의 전용 사이트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마치 SF 영화에서 등장할 것 같은 외계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독특한 느낌을 주는, 약간 시대를 초월한 것 같은,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향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요분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 디자인 잘 모르지만 이 곡선에 대한 미학을
150%, 200%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랑 이제 캐프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뮤온이라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제품은 100대 한정이라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진짜 어느 브랜드의 그런 스피커 못지않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탄이 나오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디자인한 게 그 뮤온의 디자인 컨셉을 따라가지고 뮤오라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왔고요. 그리고 뮤3라고 하는 이어폰이 출시됐고, 그리고 뮤7이라고 하는 헤드폰이 출시됐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캐프의 디자인에 개입하고 나서 캐프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되게 많이 세련돼졌어요. 확실히 이렇게 어떤 조직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변화가 한번 쓱 지나가면요, 아무래도 조직의 그런 분위기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어폰 뮤3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은 32만 5천원이고요. 8.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1개를 채용했습니다. 컬러는 차콜 그레이와 실버 그레이의 두 종류가 있고요. 보통 무선 이어폰이 두 종류 형태로 생겼거든요. 하나는 이제 콩알 형태로 생겼고, 하나는 이제 콩나물 형태로 생겼고, 둘 다 콩이네요. 이렇게 이제 꼬다리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콩알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에 한해서는 콩알보다는 조약돌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컬러도 약간 조약돌 같은데, 이 만져보면은 이 촉감도 약간 조약돌에 가까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로스 러브 그로브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곡선을 100% 활용했고요. 이분이 참 이름부터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만지다 보면은 되게 각지지 않고 되게 맨들맨들한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곡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귀에 착용했을 때에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되게 매끄럽게 쏙 들어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귀에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캐프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 부분이 살짝 패여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곡선이 채용된 건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질 때 똥 하고 떨어지는 그 울림을 표현하는 그 파동처럼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곡선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디자인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 촉감을 만질 때의 느낌도 상당히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별게 아니지만 과연 이 선구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구나, 심플함 속에서 느껴지는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네, 뭐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예술 감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사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될 거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IPX5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4에서 5 사이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4나 5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생시간은 9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9시간은 이어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24시간은 케이스로 충전했을 때 최대한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사이클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뒤보다는 앞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이 길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노캔 끈 거 기준이니까 노캔을 켰을 때는 한 7시간 반 정도? 7.5시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도 긴 편이긴 합니다. 코덱은 조금 아쉬운데 계단이 기본적인 코덱만 집어넣어줬습니다. SBC랑 SBC는 사실 너무 기본이니까 얘기할 거리도 없고, 사실상 AAC만 지원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AC는 조금 아쉽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블루투스 코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쉽긴 합니다. 뭐 LDAC와 aptX, 뭐 HD 요런 이제 고음질 코덱이 범람하는 요런 환경인데, 아무래도 AAC는 너무 기본적인 코덱만 넣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물리 버튼 조작 방식입니다. 이 캐프라고 써져 있는 로고에 그게 버튼이거든요. 이 대부분은 이 정도 금액까지 되면은 터치 방식이 많아요. 근데 터치 방식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작동이 안 될 때가 좀 있고, 그리고 오작동할 때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이 너무 좀 극단적인 그 기온 변화가 있잖아요. 영하까지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터치 센서가 잘 안 먹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물리 버튼 조작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운드입니다. 이 사운드는 전형적으로 스피커 사운드입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 소개를 할 때 이 브랜드가 스피커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랑 이어폰, 헤드폰을 다 취급하긴 하지만 주력은 99.9%가 거의 스피커 위주이기 때문에 스피커 사운드가 위주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스피커 브랜드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피커 유저와 이어폰, 헤드폰의 유저가 원하는 사운드와 인식하는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튜닝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스피커 브랜드들은 그냥 똑같이 집어넣는다, 이러면은 이어폰, 헤드폰 유저들이 안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브랜드는 전형적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스피커 사운드를 이어폰, 헤드폰에 그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전형적으로 스피커 사운드예요. 이 이어폰, 뮤3라는 이어폰은 다른 이어폰 같이 이어폰 소리가 안 나고요, 스피커 같은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넓게 펼쳐진 사운드와 높은 밀도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어폰스럽지 않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어폰스럽다는 게 뭐지? 라는 걸 먼저 이제 떠올릴 필요가 있죠. 이어폰은 한 점에서 때리는 것 같은 사운드가 일품입니다. 그만큼 더 디테일하고요, 귀에 꽂히는 소리를 만들죠. 그런데 스피커는 되게 넓은 공간을 표현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울림을 표현하는 그런 사운드를 갖기 때문에 그게 이어폰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리냐? 맹탕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어폰 특유의 그런 좀 매력이 거의 없고 뭔가 좀 슴슴하고 무덤덤한 그런 사운드가 나요. 그런데 이 캐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캐프라는 브랜드 원래의 사운드 시그니처가 되게 소리가 삼삼해요. 슴슴하다고 해야 될까? 평양냉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임팩트나 강조되어 있는 음역대가 없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아주 편안하게 채우는 그런 사운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낮은 음량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음량을 높였을 때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것들이 보통 이어폰에서는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거든요.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해도 이어폰 특유의 그런 임팩트라든지 아니면 귀에서 굉장히 가까운 만큼 자극적인 그런 맛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폰은 그런 게 거의 완전히 없습니다. 캐프의 스피커 사운드를 그대로 이어폰으로 옮겼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부담감이 없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소리가 너무 이제 자극적이고 귀 질리고 귀가 피로해지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캐프의 사운드 접근 방식을 굉장히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사운드여가지고 간디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나는 너에게 자극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너무 재미없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에 이제 길들여진 분들은 이 소리가 뭐 이래? 뭐 재미 하나도 없네.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이거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평화로움 속에서도 그 독특한 캐프의 예술적인 사운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밀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평양냉면 있잖아요. 평양냉면도 뒷맛이라고 해야 되나? 목구멍에서 넘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풍겨져 오는 맛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캐프라는 이 브랜드의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 듣다 보면은 분명히 예술적인 감각이 녹아져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무선 이어폰과 같지 않은 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소리가 좀 풀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다음은 헤드폰 뮤7입니다. 금액이 48만 7천원이고요. 이 제품도 뮤3와 마찬가지로 차콜 그레이와 실버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채용했고요. 40시간이라는 굉장히 긴 재생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이 브랜드는 조금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재생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널한 것 같아요. 코덱은 상당히 이어폰보다는 다양한 코덱을 지원합니다. SBC는 기본이고 AAC와 aptX, 그 다음에 24비트의 96kHz 규격을 지원하는 aptX HD 사운드 코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309g이고 착용감이 정말로 좋아요. 이게 무게 수치는 물론 이제 300g 전후니까 굉장히 뭐 부담 없는 무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무게와 상관없이 이 제품은 굉장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이어폰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캐프의 철학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이게 좀 철학인 것 같아가지고 무게도 가볍고 느껴지는 착용감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매우 자연스러운 ANC 기능을 가집니다. 뮤3 이어폰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브랜드의 노이즈 캔슬링은 성능이 꽤 좋거든요. 꽤 좋은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이즈 캔슬링이 가동됐을 때 소리가 변하거든요. 저음이 좀 비중이 늘어가지고 좀 외부 소음을 좀 더 가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찡 하는 그런 약간 고주파가 좀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켜져 있다라는 위화감이 들기 마련인데 이 이어폰과 헤드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어도 기존의 음색에 아무런 그런 변경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멀티 포인트는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굉장히 쓰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흥미로운 좋은 기능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보스의 착용감, 제가 모든 헤드폰, 이어폰의 착용감 최고라고 생각하는 보스의 착용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조작이 터치와 물리가 좀 혼합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에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 패널을 온오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터치 패널을 켜놓다 보면은 제가 원치 않게 좀 오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걸 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꺼버려도 사실 조작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고 버튼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터치 패널을 완전히 끄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든 제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만 외부 소음 듣기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 앰비언트 사운드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외부 환경, 아니면 뭐 트랜스페런시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기능인데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냥 외부 소음 들을 일이 있으면 헤드폰을 벗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능을 좀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이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이 제품이 단점이 하나 또 있는 게 이 ANC를 전환할 때, 모드 전환할 때 굉장히 굼뜹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품은 좀 빠릿빠릿하거든요. 1초 안에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변경되는데 한 2, 3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성질 급한 한국인한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조금 외부에서 소음을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데 그런 여유를 한국인은 참지 못하는 거죠. ANC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ANC 전환할 때 굼뜨다는 게 별로 큰 단점은 아니지만 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는 다 하잖아. 너는 왜 못하냐? 라고 조금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 얘기입니다. 이 사운드는 사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나 다 똑같습니다. 이 캐프라는 브랜드의 사운드 시그니처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뭐 헤드폰은 다르고 이어폰은 다르고 스피커도 달라요.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어폰과 헤드폰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은 좀 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 헤드폰은 좀 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라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MU3보다 훨씬 더 풀어진 소리입니다. 굉장히 들었을 때 편안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헤드폰이 다른 어떤 헤드폰과 좀 다른 게 공간 활용에 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가상 서라운드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되어 있는 굉장히 스피커 같은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헤드룸이라는 게 이제 가상의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 공간을 채우면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MU3도 마찬가지였지만 MU7도 마찬가지로 이 헤드룸의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스피커를 그냥 옆에다 끼워놓고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룸이라는 경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의 공간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MU7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어떤 헤드폰과도 같지 않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 캐프의 사운드 시그니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캐프라는 브랜드의 가장 큰 사운드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피커의 인클로저 사이즈는 스피커가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작으면 넓은 공간을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이 체급이 깡패라는 말이 스피커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채우려면 스피커가 커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캐프는 그런 진리에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요 캐프라는 브랜드가 그 점에서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실제로는 적게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장악할 수 있다. 이게 캐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 헤드폰의 사운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U3와 MU7 동일하게 로스 러브 그루브라는 이 산업 디자이너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독특한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어폰 헤드폰과 같지 않은 디자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뭔가 예술적인 감각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심플한데 아름다운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하이파이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특유의 그런 임팩트, 재미, 소위 때려주는 그런 소리가 없다. 완전히 없습니다. 하이파이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캐프의 사운드 시그니처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캐프 브랜드 특유의 엄청난 공간 장악력을 보인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캐프라는 브랜드는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스피커예요. 이런 음향기기가 구분이 어딨냐? 그냥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 다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희미한 헤드룸의 경계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들었을 때 뭔가 방 안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갇힌 느낌, 그러니까 실제 공간과 단절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는 그런 뭐 경계감,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요 이어폰, 헤드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감각만큼이나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어폰, 헤드폰 같지 않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 유저들이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오히려 블루오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스피커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어폰, 헤드폰은 너무 귀에서 벙벙거리고 너무 자극적이고 피곤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캐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스피커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휴대하면서도 캐프 사운드 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캐프 사운드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이어폰, 헤드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캐프의 이어폰, 헤드폰 뮤3와 뮤7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품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범놀이였습니다.